최악의 경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물가가 다시 올라서 물가를 못 네. 잡아서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의 가치가 세지고 아직은 비트코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지털 골드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음. 그렇게 안전 자산은 미국 채권 정도의 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에 민감한 위험 자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너무 희망적인 얘기 혹은 뭐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좀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뭐 현실적인 시나리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좀 나쁜 거부터. 비트코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알트코인 포함입니다. 암호화폐 쪽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좀 어떤 악재들이 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네. 갑자기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갑자기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돼.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있는 그 유동성을 빨아들여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지금 마크롱이 내려가고 극우 네. 세력이 득세하고 유럽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쵸. 유럽에 있던 돈들이 다 미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달러를 다 살려고 하겠죠. 달러의 가치가 요즘, 올라가겠죠. 맞아. 요즘 안 그래도 환율도 안 좋잖아요. 강달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하고 하면서 유동성이 말라가기 시작하면은 위험 자산에 갈 돈이 없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대. 그러면 이제 네. 코인이 끝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끝나는 거다. 쉽게 해서 그냥 우리가 코인 자체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돈이 네. 없는 요번도 음,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유동성주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투자증권의 문홍철 팀장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뷰가 좀 많이 맞아요. 근데 그분도 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오로지 주식과 코인은 유동성이다. 미국에서 얼마큼 돈을 푸느냐, 시중에 돈이 얼마큼 음, 많이 있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낙수 효과에 의해서 위험자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해서 마운트 곡수나 뭐 이런 뭐 코인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동성만 들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불량인데 뭐 다 사면 되지. 맞아요. 테라노나 사태 같은 경우도 그때 터졌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을 11만 몇 개를 던졌지만 나중에 네. 60%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말라가는 거시경제 상황이 오면 저는 음.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작가님,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의 경제,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제 유동성인 거잖아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지금 물론 미국이 좀 경기가 꺾여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갈 거라고 하지만 다시 막 물가 올라가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 간다고 하면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뭐 얼마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뭐 한 6, 70%까지는 충분히 빠진다고 보죠. 그러면은 지금 8,600만 원 하는 게 뭐 한 6천만 원 이렇게 뭐 5천만 원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2천만 원대까지요? 네. 아, 왜냐하면 와, 저번에 고점이 저희가 8,600, 8,800이었었잖아요. 네. 21년의 고점이요. 그죠?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에 저점이 2,100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라면 그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시즌 종료다. 상승장 없다. 상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물가를 네. 못 잡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유동성 공급보다는 물가를 잡으러 금리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쵸. 대외적인 변수가 유럽도 좀 안 좋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시즌 아웃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시즌 종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10%도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확률적으로는 그럼 10% 이하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모든 걸 돈으로 잡거든요. 그리고 음. 지금도 보면 지수가 안 나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오늘도 밤에 PCE 지표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잘 네.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음. 금리 인하를 하려고 민주당에서 음. 어느 정도 지표를 계속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통계 마사지를 하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물가가 다시 올라서 물가를 못 네. 잡아서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의 가치가 세지고 달러의 음. 가치가 세지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달러 지수가 네.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최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 달러가 강달러가 오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떨어진다. 그 부분도 조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달러의 가치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 안전자산을 사러 가야 돼. 그럼 미국 달러를 사고 미국 채권을 사야 돼. 그럼 또 반대편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AI주 같은 나스닥 주식들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이 어느 정도 음, 한정이 돼 있어요. 모든 자산을 살 수는 네. 없잖아요. 작가님, 근데 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골드라서 금 같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금리 올라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나 주식 기술주를 팔고 비트코인을 사게 될 거다. 뭐 이제 바뀌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아직까지 우리의 바램일 뿐이고 음, 아직까지 진짜 그냥 금이라고 믿고 싶은 거고 아직은 위험 자산이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거의 나스닥을 완전히 추종하진 않지만 보통은 네. 우리가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으면 응? 두세 달 이내에 우리 보통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러 간다고 보통 통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대하는 음, 것도 뭐냐면 지금 나스닥이 최고점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네. 빗더비를 맞아서도 최고점을 찍으러 간 것처럼 저희도 음, 그걸 비슷하게 추종하지 않을까. 음, 아직은 비트코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지털 골드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맞긴 맞는데 음, 그렇게 안전자산은 미국 채권 정도의 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음. 저희는 유동성에 민감한 위험자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가님, 요즘 또 저 이스라엘이랑 저기 뭐 뭐 하마스, 이란을 넘어서 또 막 헤즈볼라인가요? 또 요즘 어, 뭐 또 전쟁 날 수도 있다 하면서 또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있고 북한이랑 또 러시아도 뭐 군사 동맹 맺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전쟁은 비트코인에 좀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오히려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좋아요. 왜 이전까지 그렇죠? 좋았어요. 네. 아, 3차 여태까지. 대전이 나거나 아주 큰 전쟁이 아니면 전쟁이 나면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있죠. 왜냐면 음, 비트코인으로 자기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해외로 도주할 수 있고 결제할 수 네. 있는데 음, 전면전이 문제가 난 적은 없으니까 큰 전쟁만 네. 아니면 오히려 국지전은 비트코인에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럼 큰 전쟁은 왜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그때는 세계 경제가 다 망할 거니까. 아, 세계 경제가 다 그렇죠. 위험 아유, 화폐전쟁 자산이니까. 나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이유도 없고요. 그건 네,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뭐 동맹도 맺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네. 우리나라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음, 그, 그러면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하고 북한이죠. 그쵸, 그쵸. 서로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 않죠. 근데 이번에 맞아요. 위협을 느끼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죠. 왜 그럴까요? 음, 중국이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또 그런, 또,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그거를. 그럼요. 러시아가 음, 우리나라를 오히려 필요로 하거든요, 러시아는. 반도체 때문에도 음, 그렇고. 네.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또 이제 제가 뉴스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언락이 되는 알트코인 물량이 많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하나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좀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옛날에 좋아했던 뭐 세이, 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옵티미즘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아비트럼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새로 나온 코인 중에서 요즘 문제 중인 뭐냐면 또 쉽게 얘기해서 알트코인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가 너무 투명성이 이제 확대됐어요. 사람들이 어, 똑똑해지는 바람에 네, 물량이 언제 풀려, 얼마큼 풀려 이걸 투명하게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총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량이 풀리니까. 그래서 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니어 프로토콜이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물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겠지만 물량이 95% 이상 다 풀렸거든요. 음, 그런 애들은 지금 더 이상 풀릴 게 없잖아요. 언락이 안 되니까. 그쵸. 물량이 90%가 남았고 지금 10% 풀렸는데 10,000원이에요. 근데 음, 다음 달에 지금 풀린 물량의 50%가 또 풀려요. 이렇게 된 경우 음, 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건 정말 아, 사실은 정말 불장에서는 그걸 다 이겨내고 가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 조금 피해야겠죠. 그래서 아, 제가 예전에 세이나 수위를 못 샀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물량 때문이었거든요. 아,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외적인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전쟁, 전면전 나고 할 때 이런 알트코인 물량 풀리면 정말 알트코인 뭐 박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코인들은. 왜냐면 계속 풀리니까. 아,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고 반감기 상승장이 오지 않은 시즌 종료 확률은 한 10% 미만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아니다 그런 의견이 과거 반감기나 이런 하락 조정장에도 이렇게 시즌은 끝났다 하는 좀 여론이나 그런 기사들은 많이 있었나요, 전에도? 저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상승장에도 항상 2, 30%의 조정은 있었거든요. 네. 지금 비트코인 한 20% 떨어졌을걸요?
맞아요. 18%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막 패닉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18% 20%밖에 안 떨어졌는데 알트가 네. 5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알트를 많이 알트코인 사시니까. 토탈이 50% 떨어졌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95%가 비트가 없고 알트만 있거든요. 그렇게 적은가요? 비트가? 예. 그러니까 한국은 알트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거래량 1등은 업비트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없고 대부분 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저희 경험에 음, 의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알트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빠지면 샌드박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빠지면 나중에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으니까 음, 잘만 고르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하나도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데 저도 많이 물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죽으면 괜찮으니까 사실은 또 위로를 드리면 음, 코인 좀 다 잘한다는 사람도 요번에 급격한 알트코인 하락에서는 못 팔고 응? 네. 그냥 사실 기술을 못하고 지금 다 맞고 가는 중인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돈만 음, 물린 거 아니니까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그 시간이 저희는 8월 달 정도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6월 말이니까. 네. 작가님의 이제 공동 저술을 하신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에서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조정기 때 겪으셨던 일화들이 진솔하게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특히 뭐 이더리움 뭐 마이너스 95% 맞으셨던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을 읽어본다면 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떠날 때, 음, 개민들이 패닉할 때, 제가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탐욕 지수가 요번에 처음으로 30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처음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저는 어, 그때 이더리움을 100만 원 샀거든요. 네. 공포에 사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지금 그거 갖고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공포 탐욕 지수에서 공포나 극단적 공포에 사면 대부분 수익입니다. 그래서 음, 모두가 떠나고 관심 없을 때 미리 사놔야 되거든요. 미리 사야 된다. 알트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고, 응? 음, 아무도 지금 이제 끝났어라고 할 때가 보통은 다시 시작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85%가 빠지면 사람들 다 음, 던졌겠죠. 다 던졌죠. 끝났다고. 네, 근데 그때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음, 상승장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하락장 중에 조정인지, 네. 대세 하락장 중에서 잠깐의 상승 후 또 다시 하락인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반감기를 지나서 아직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은 여름에 있고 상승장 중에 조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음, 원래는 반감기 다음 연도가 여기까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처럼 사이클 매매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크게 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기의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파란 불이고 힘들 때 조금씩 담는 연습을 하면 무조건 파란 불에 산다. 빨간 불에 판다. 당근. 음, 네, 그리고 비트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비트를 몇 개 음, 모으냐의 싸움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훨씬 좋은 음, 거죠. 제가 지금 좋아하는 코인 중에서 AI 코인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쵸. 하냐면 사거든요. 왜냐면 지금 AI 테마인데 뭘 대신 음, 개수를 많이 확보하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어. 그리고 음, 지금 팔제가 아니야. 알트장은 3개월 이내에 끝나. 그 음, 상승장 3개월에만 난 잘 팔면 돼. 라는 마음 음, 가지고 지금 제가 코인을 조금씩 모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모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도미노스가 네. 상승하니까.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알트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한 번도 안 음,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 7월 4일 날 이더리움 ETF 된다고 하고 7월 달부터 미국에서 유동성 공급한다고 하고 네. 선거 그러면 시즌 종료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갈 확률이 높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의 몫이겠죠. 그러면 그 작가님의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를 좀 읽어보면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상승장 속의 조정이다를 그래도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알겠어.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질 만한 지식이나 그런 사례들이 좀 들어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 안에 보면은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그리고 18년도, 19년도에서 코인을 모아가면서 저희는 21년도를 기다렸거든요. 네. 왜냐면 17년도가 상승장이었으니까 저희는 4년 뒤에 21년에 상승장이 올 거야 라는 음, 판단으로 그래서 코인을 모아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비트코인 끝났어. 4년 뒤에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우연히 가는 것 뿐이야. 음, 하지만 다시 반복이 돼서 저희가 탈출을 했던 것처럼 요번에도 저희는 주기가 어느 정도는 땡겨줄 수는 있지만 주기가 안 온다고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저희 이제 네. 개인적인 판단은 ETF 때문에 주기가 6개월 정도 땡겨져 왔다고 판단을 하고 올해 음, 말이나 내년 초에 상승장이 올 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만 잘 버티고 모아간다면 지금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됐는데 팔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지?